존경하는 31만 도봉구민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강신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3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도봉구민을 애쓰시는 오은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 23동 출신 박상근 의원입니다. 지난 한 달여간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심의, 조례안 처리 등 정례회를 거치며 구정을 살피고 돌아보며 앞으로를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2023년 새해를 맞이하기에 앞서 함께 살펴보길 바라는 내용으로 구정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준비한 사진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넘겨주시면. 네. 10페이지. 네, 먼저 살펴본 사진들은 유니버셜 디자인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우리 도봉구는 앞서 2017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봉구 유니버셜 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유니버셜 디자인은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면 단순히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건축이나 시설물에 국한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앞서 보신 것처럼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장애인만을 위한 것도 어르신만을 위한 것도 아니며 대상을 국한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서울시의 다른 자치구에도 해당 조례가 제정되었고 서울시 곳곳에 유니버셜 디자인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례를 최초로 제정했던 우리 도봉구는 현재 어느 지점에 와 있을까요? 본 의원은 이 사안을 지난 행정사무 감사 질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지만 본 의원이 구정 질문을 통해 재차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특정 부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새해 도봉구에서 진행될 수많은 사업과 정책의 시행에 앞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15년 유엔 총회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속가능 발전 의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위한 도시를 핵심 가치로 하는 새로운 도시 의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유니버셜 디자인이 단지 물리적인 편리함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라도 정서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무장애 디자인을 확장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가치 기반 디자인이라고 봅니다. 우리 도봉구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모두를 위한 도봉구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유니버셜 디자인은 한 가지 표준과 정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문제입니다. 우선 업무 연관성이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정보 제공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레퍼런스와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업무에 충분히 참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참여와 의견 반영입니다. 앞서 서울시에서는 시민참여단 등의 이름으로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시 다양한 계층의 당사자를 직접 참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관련 위원회 혹은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구민의 참여를 높여 아무리 전문가라도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을 살필 기회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또한 건축물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극 반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도봉구 곳곳에서도 유니버셜 디자인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도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쌍문 1동 현문중학교 앞 보행 환경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오후 쌍문 1동 현문중학교 앞 건널목에서 학원 승합 차량과 현문중학교 학생이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보니 현문중학교 앞은 신호등 없이 황색 전매등만 있었고 건널목에 도색도 벗겨지고 과속 방지턱 또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정문 출입구 측 인도가 경사가 있어
학생들이 등하교할 시간에 뛰어나올 경우 더 위험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개선 요청이 있었음에도 미처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황색 전멸등은 차량 이동 시 안전 표시에 주의하면서 서행하며 진입하라는 의미이지만 황색 전멸등 표시를 보고 서행하는 차량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과속 방지턱의 설치 이유는 통행하는 차량의 과속 주행을 막고 일정 지역의 통행을 억제하여 학생들의 보행 환경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차량의 속도를 제어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지만 보행자, 즉 학생들의 공간 확보나 차량의 속도를 감속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효문중학교 정문앞 과속 방지턱을 보면 방지턱의 높이가 꽤 낮아 보입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하면 과속 방지턱 설치 규격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도로폭이 6m 이상일 경우 방지턱 폭이 3.6m, 높이가 10cm 또는 도로폭이 6m 미만일 경우 방지턱의 폭이 2m, 높이가 7.5cm입니다. 그러나 설치 규격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학교와 보행 환경 개선 요청에 대해 학부모의 단순한 민원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것은 학부모님의 역할이고 도봉구의 역할은 그저 사고가 없길 바라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예상되는 보행 환경의 위험 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보행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오원서 도봉구청장님, 해당 효문중학교 및 유사한 위험 요소가 있는 도봉구 내 학교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 조속히 살펴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12월 3일은 유엔이 지정한 국제기념일인 세계장애인의 날입니다. 세계장애인의 날은 장애인 문제에 대한 이해와 촉진 및 장애인이 보다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보조수단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기념일입니다. 30주년인 올해의 주제는 포괄적 개발을 위한 혁신과 변혁적 솔루션입니다. 유엔은 고용에서의 접근성 제고와 공공 및 민간 부문 차원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장애의 포괄적 혁신 등을 강조했습니다. 도봉구에 여러 장애 관련 조례가 있지만 인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2021년 11월 시행된 도봉구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가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해당 조례에는 여러 조항이 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구청장의 책무 또는 기본계획의 수립, 인권 교육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도봉구가 내년부터 더욱 본격적인 활동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실행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제정되었지만 유명무실한 법률이나 조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천에 대한 치열한 고민 없이 재정에만 우선순위를 둔 것은 아닌지 우리 도봉구 의회부터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도봉구도 우리 도봉구의 조례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2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되면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자 하는 캠페인을 복원합니다. 장애인을 소외된 이웃이 아니라 인권에 기반한 정책의 주체로 함께하는 도봉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